오늘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시장에서 주요 시장 지표들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안정감은 시장의 실제 속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신기루에 가까웠습니다.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지표인 상승 및 하락 종목수를 살펴보면 그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토 A주 시장의 경우 전체 거래 종목 중에서 하락한 기업의 수가 상승한 기업의 수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지수의 상승이 시장 전반의 온기가 아닌 극소수의 특정 대형주나 테마주에 의해 견인된 매우 편중된 결과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대다수의 종목은 하락하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시장이 상승했다고 보도하는 괴리감 속에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홍콩 시장의 상황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생 지수는 회복 흐름을 나타내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승 에너지는 일부 정책 수혜주나 실적 개선주, 그리고 특정 글로벌 이벤트와 연관된 테마에만 명확하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업종은 이러한 상승의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오히려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날 두 시장은 전일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거래 대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안개처럼 시장 전체에 흩뿌려지지 않았고 마치 강력한 중력원을 만난 것처럼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날의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을 넘어 향후 시장을 주도할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가 전략과 직결된 반도체 및 관련 칩 산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본토 A주 시장에서 이 섹터가 보여준 움직임은 단순히 몇몇 선도 기업이 시장을 이끄는 수준을 넘어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장비, 설계 등 수십 개의 기업군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시에 가격 상승 제한폭에 도달하는 집단적인 강세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테마의 군집 비행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개별 기업의 호재가 아닌 산업 전체를 둘러싼 구조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중국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베팅의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자금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이러한 거대한 기술 중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글로벌 IT 공룡 기업인 애플이 미국 본토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고 곧 출시될 차세대 스마트폰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들이 흘러나오면서 애플의 핵심 공급망에 포함된 홍콩 상장 기업들로 매수세가 집중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두 시장의 동력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A주 시장의 랠리가 자주 기술 확보와 미중 기술 경쟁이라는 지정학적이고 정책적인 내러티브에 의해 촉발되었다면 홍콩 시장의 랠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제품 출시 사이클이라는 산업적이고 상업적인 논리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뿌리는 동일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기술 분야에 자본을 집중해야 한다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암묵적이고도 강력한 합의가 양대 시장에서 동시에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주를 향한 거대한 흐름에 결정적인 명분과 확신을 불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중국 정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발표였습니다. 이날 공업정보화부를 필두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총 7개의 핵심 경제부처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발표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산업 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시행 의견은 단순한 정책 문건 이상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과거의 많은 산업 정책들이 추상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발표는 2027년까지 기술체계, 산업체계, 표준체계를 완성하고 더 나아가 2030년까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체적인 연도와 정량적인 목표가 담긴 국가급 프로젝트 계획서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금융, 인재, 규제, 국제협력 등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범정부적 과제임을 시장에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해당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불확실성인 정책 리스크가 사실상 제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장은 이 신호를 즉각적으로 해석했고 그 반응은 본토와 홍콩 시장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BCI 기술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서비스 기업들은 발표 직후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 증시에서 투자 심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다름 아닌 정부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지이며, 이러한 의지가 확인될 경우 자본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명백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장의 총화로 군림했던 기존의 성장주 섹터는 투자자들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빠르게 힘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상시험 수탁 기업들과 혁신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본토와 홍콩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인 매도 압력에 직면하며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관찰된 중요한 현상은 자본의 이동입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빠져나온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같은 날 기술 섹터로 유입된 정황은 이것이 단순한 위험 회피성 매도가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로 갈아타려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A주 시장에서는 같은 헬스케어 카테고리 내에서도 이미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의료기기 분야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성장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고 복합적인 투자 심리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모든 이야기가 기술과 바이오라는 거대한 두 축의 대결 구도로만 수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본 시장과의 연결성이 높은 홍콩 시장에서는 다양한 개별적인 펀더멘털 기반의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한 대형 부동산 기업은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는 견실한 실적과 배당 정책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고, 이는 즉각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마카오 카지노 섹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발표된 7월의 카지노 총수익 데이터가 뚜렷한 회복세를 증명한 데 이어 영향력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산업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자 이는 섹터 전체의 동반 상승을 이끄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결국 실적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고전적인 가치 평가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금 가격이 상승하자 이러한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는 곧바로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기업들의 주가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홍콩 시장이 중국 본토의 정책과 산업 동향이라는 내재적 변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는 외재적 변수에도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시장의 움직임이 일정 수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의 거시 경제 지표가 제공한 심리적인 안전망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날 발표된 7월의 무역 데이터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중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수출과 수입이 동반 증가하고 무역 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 데이터 하나가 시장 전체를 상승 추세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완화시키고 시장의 심리적 붕괴를 막는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기에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정 분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투자 전략을 구사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과 같은 미시적인 조치들은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내수 소비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는 것을 막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시장 분석 보고서들은 이러한 복잡하고 분화된 시장의 특성을 각자의 언어와 프레임워크로 해석하며 투자자들에게 길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화태증권은 현재 시장을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움직이는 장세로 규정하며 펀더멘털보다는 유동성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시각에 따르면 유동성은 특히 몸집이 가벼운 중소형 테마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단기적으로는 9월의 열병식과 같은 상징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국방, 자주 기술과 같은 정책 테마를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은하증권은 현재 시장을 느린 상승 추세 속에서의 높은 변동성 장세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8월이 뚜렷한 정책 공백기이자 실적 발표 집중기라는 점에 주목하며 단기적으로는 실적의 확실성이 검증된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하며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결국 중국의 차기 경제 발전 계획과 같은 거대한 정책적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한 화시증권은 현재 장세를 단기 파동이 아닌 중기 구조의 연장선, 즉 느린 강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시장이 단순한 투기적 흐름이 아니라 자산 배분 환경의 변화와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라는 근본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성이 명확한 신기술 섹터와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국가 전략과 맞물려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가치주 섹터로 나누어 접근하는 이원화된 포트폴리오 전략이 현재의 양극화 장세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표현은 제각기 달랐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오직 유동성과 정책 그리고 실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만 선별적인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의견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중국 본토와 홍콩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동질적인 하나의 거대 유기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논리와 생존 법칙이 적용되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생태계가 공존하는 복합체로 진화했습니다. 자본은 비효율적인 영역에서 효율적인 영역으로, 불확실한 미래에서 확실한 미래로, 그리고 정책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서 정책의 빛이 비추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본의 다음 이동 경로를 먼저 읽어내고 그 길목을 선점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시장의 등락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본의 이동 경로와 선택의 기준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왜 특정 섹터는 하락하고 다른 섹터는 상승했는가, 이탈한 자금은 어디로 향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이 새롭고 복잡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시장은 게임의 규칙을 제시했고 이제 그 규칙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은 온전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